핵심어법 1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85쪽이고요. 14강에 이어서 계속 표준어 규정 보고 있어요.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죠.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표준어인가 이 부분이에요. 자, 3번의 준말 한번 보시면 그죠? 준말이 널리 쓰이고 동그라미 1번이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해가지고요. 자, 먼저 김 나와 있어요. 먹는 김 아니고요. 이거 말 그대로 김매다 했을 때 잡초를 뽑다, 잡초를 뽑다 했을 때 그 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잡초라는 의미는 기음이 아니라 김 이렇게 쓰고요. 옛날 시조 같은 거 보면 뭐 논밭 가라, 기음 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옛날 말이고요. 지금은 김이 표준어예요. 그다음에 또아리 같은 거 1번에서 중요한 건 또아리죠. 또아리가 발음하기 쉽기는 한데 또아리가 표준어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무, 뱀, 생쥐, 솔개, 장사치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면 얘는 반대예요. 준말이 아니라 본말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 거죠. 규정은 가볍게 확인만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한번 볼게요. 경황 없다, 귀게, 내왕꾼, 뒷물대야, 마구잡이, 맵자하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부스럼과 불엄입니다. 그죠? 자, 얘는요. 부스럼만 표준어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의미 따라서 정확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부스럼이라고 하게 되면 피부에 나는 종기 뜻하는 거고요. 네, 불엄은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음력 1월 설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뭐 호두라든가 그다음에 땅콩 같은 거 챙겨주시는 날이 있을 거예요. 안 챙겨주셨어요? 버림받았습니까? 어쨌든 그날이 보통 정월 대보름이에요. 정월 대보름날 불엄을 깨물어 먹으면 부스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풍속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미신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요거 불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쪽 보조단의 뜻 나와 있고요. 예문 한번 보시면 음력 정월 대보름에는 부스럼을 예방하기 위해서 불엄을 깨물어 먹는다. 그죠? 부스럼을 깨물어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그죠? 부스럼은 피부병 얘기하는 거고 불엄은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 살얼음판, 수두룩하다, 암죽, 죽살이, 퇴박 맞다, 한통치다. 이 부분에서는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휘를 말고는요. 표준어 규정 문제에서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휘 확장 차원에서 어휘 뜻 정도 우리 보조단에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86쪽에 3번. 얘는 그죠? 준말과 본말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복수 표준어가 되는 애들이죠. 그래서 놀과 놀, 막대기 막대, 망태기 망태, 머무르다 머물다, 서두르다 서둘다, 그다음에 서투르다 서툴다 해가지고요. 둘 다 표준어가 되는데 다만 여기서 맨 마지막 세 개 있잖아요. 얘네들은 맞춤법 차원에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예를 들면 머무르다, 준말 모두 표준어예요. 머물다도 표준어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보세요. 머무르다에 어미 붙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머물러 이렇게 흔히 잘 쓰죠. 근데 여기 준말 머물다에 결합하면 그죠? 같은 뜻의 준말과 본말인데 그죠? 준말과 본말인데 어떻게 돼요? 준말 머물다에 붙이면 머물어 이렇게 쓰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같은 의미의 본말과 준말인데 활용형이 달라진다는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 이 본말들의 준말들은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결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맞춤법의 일관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맞춤법 일관성 위해서 서두르다, 서둘러, 서둘다에 붙어서 서둘러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툴다에 준말 서툴다에 붙여서 서툴어 이런 것들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서둘러 서툴러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요거 세 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맞춤법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 다만 살짝 주의해야 되는 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결합을 허용하지 않는 거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요. 본말과 준말 양쪽에다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두르다에 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서두르고 그 다음에 서둘다에 고 붙이면
서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네들은 둘 다 맞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단수 표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말 그대로 비슷한 발음의 형태가 여러 개 쓰일 때, 그죠? 특정 의미를 나타내는 비슷한 발음의 단어들이 여러 개 쓰일 때 그 중 하나만, 널리 쓰이는 거 하나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범주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 특히 1권에는요. 이 부분에 표준어 규정 자체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어휘들 많이 실어놨어요. 그래서 역시 붉은색으로 표시된 어휘를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웃냐면 제가 지금 15강 찍다가 이게 벌써 세 번째 찍고 있어요. 열심히 잘 찍다가 화면이 갑자기 나가가지고 이게 간의 수공업의 한계입니다. 근데 어쨌든 15강까지는 우리가 딱 마무리를 해야 제가 또 내일 그 다음 날이죠. 다음 날에 또 그 이후 6차지 수업 찍을 수 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맨날 시간 보여드려요. 그죠? 초점이 안 맞아 또. 예. 어쨌든 새벽 3시 16분입니다. 이게 혼자 하는 게 이래서 쉽지 않아요. 그죠? 빨리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 그 영상 찍고 편집해줄 아르바이트생을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의 단수 표준어 한번 보죠. 가르마가 맞고요. 가리마 아닙니다. 그죠? 우리 왜 이렇게 머리카락 갈라진 부분 얘기하는 건데 가르다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개비 같은 거 표준어고요. 개피는 아니에요. 왼쪽 보조란에 뜻 나와 있죠. 개비 같은 게 나무 토막이나 기름한 긴 토막의 낱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한 계피, 담배한 계피 이렇게 써야 되고요. 장작한 계피라든가 담배한 계피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국가직 지방직은 거의 나온 적이 없기는 한데 이거 계피가 표준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횡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추장스럽다가 표준어고요. 거추장스럽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결벽증, 병적으로 깨끗한 것에 집착하는 증상은요. 결벽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결백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왜 죄가 없다는 뜻으로 결백하다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병적으로 깨끗한 것에 집착할 때는 결벽증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자죠. 꽃갈이 아니라 곡갈입니다. 이것도 왼쪽 보조단의 뜻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과자 중에 꽃갈콘 있죠.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고깔콘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저 이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드시지 마세요. 회사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표준어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골판지라는 단어 나오죠. 이거 쉽게 생각하면 두꺼운 종이 얘기하는 건데요. 골판지가 아니라 이 골판지의 판자가요. 널빤지 판자입니다. 그래서 골판지를 정확하게 알면 널빤지라는 단어까지 확인이 되죠. 그죠?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골아 떨어지다. 자, 보조단에 역시 뜻 나와 있습니다. 교재에 잘 정리되어 있죠. 그죠? 말 그대로 몹시 고나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자다라는 건데 우리 왜 이 말 자체가 몸이 상하다라는 의미의 골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떨어지다라는 단어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온 단어고요. 물론 이제 얘가 자꾸만 골아 떨어지다를 이렇게 쓰려는 경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왜 그죠? 몸에 병든 거 골병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코를 골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곤해서 그죠? 깊이 잠드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골병이라든가 코를 골다라는 단어에서 이거 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골타라는 단어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골아 떨어지다 단어 뜻 보면 정신 잃고 자다 이런 의미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일타에 겹받침 리을 히읗 들어가는 것처럼 그죠? 골아 떨어지다에도 겹받침 리을 히읗이 들어간다라는 거. 다만 골병이라든가 코를 골다는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정신 잃고 자다는 골아 떨어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단어 나와요. 괜스레. 그죠? 까닭이나 실속이 없는 데가 있기라고 했을 때 괜시리가 아니라 괜스레 이거 공연 스레가 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단어 중요하고요. 괴나리 보찜 그죠? 꽃 개나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 왜 옛날에 보자기에다가 물건 싼 다음에 둘둘둘 말아가지고 양쪽 끝에 끈 묶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다니던 찜 있잖아요. 뭐 과거 시험 보러 가던 선비들도 맸었고 그죠? 그래서 그거 괴나리 보찜이라고 합니다. 민속촌에 가면은 그거 멜 수 있는 거 체험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깔때기. 그죠? 다 된소리로 표기한다는 거고요. 깔 때에다 된소리고 그다음에 하나도 남김없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단어죠. 깡그리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꼭두각시. 앞에 내세워서 조종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꼭두각시라고 하는데 앞머리에 내세운다 해서 연상해가지고요. 머리 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자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끼어들다. 끼어들다 같은 경우에 끼다에다가 연결어미 붙고 들다가 결합한 거죠. 그래서 가볍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나지막하다. 나지막하다가 아니고요. 나지막하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 획이 세로로 간다라는 거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내 누나 하는 이렇게 나오죠. 이거 어떤 분야를 대표할 만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그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바로 나로다라고 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로라 하는 나로다에서 로 이렇게 따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리다 뭐 비가 내리다 눈이 내리다 시 같은 문학 작품에서 날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데요. 표준어는 아닙니다. 그죠? 그다음에 넌지시 자, 말 그대로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이런 뜻인데요. 얘도요. 넌 지시 아니고요. 넌 지시. 세로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널빤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뇌졸중 같은 경우. 그죠? 우리 왜 어떤 병의 증세 같은 거 얘기할 때 무슨 증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뇌졸중은 말 그대로 뇌혈관 가운데가 막히는 증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증이 아니라 가운데 중자를 쓰게 됩니다. 뇌졸중 이렇게 되고요. 눈을 덮고 있는 얇은 피부층 얘기할 때 눈꺼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눈꺼풀 이렇게 써야 되고요. 눈꺼풀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래 꺼풀이라는 말 자체에 얇은 껍질의 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커플은요. 어감도 안 좋잖아요. 우리가 증오하지 않습니까? 그죠? 커플. 그래서 물론 커플이라고 해야 되지만 어감상 안 좋아요. 눈, 꺼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닥달하다 같은 경우에 요거 쌍받침 그죠? 쌍기역 쓴다라는 거 요거 초점 맞추시고요. 그다음에 던하고 든 나와 있어요. 자 하나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던 같은 경우는 주로 과거를 회상할 때, 든 같은 경우는 그죠? 회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택할 때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특히 이제 선택의 상황에서요. 자꾸만 습관적으로 던을 쓰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는 든 쓰는 거예요.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써야 되고요. 던은 확실하게 과거의 상황에서 쓰인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87쪽 넘어가서 한번 보죠. 자, 87쪽 보시면 맨 위에 이제 돌뿌리 이렇게 나와 있죠. 얘도요. 발음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는 어휘인데요. 그죠? 표기는 돌부리라고 하는 겁니다. 표기는 돌부리 이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합성어의 표기 원칙 알잖아요. 돌뿌리 자체가 그죠? 돌과 부리가 결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돌뿌리라고 발음하지만 이 단어는요. 돌의 뾰족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그래서 뾰족한 부분을 우리가 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새 불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돌과 뾰족한 부분에서 부리가 결합한 말로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는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리어의 준말은 되려가 아니라 되래.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도리어에서 리어가 려로 준다라는 연상이 려로 준다는 연상이 잘 되기 때문에 자꾸만 되려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되려가 아니라 되래가 표준어예요. 앞에서 봤던 괜스레 있죠. 의미상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괜스레 되래 해가지고 둘 다 레 이렇게 끝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치다거리 뒤에서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 얘기하는 거고요. 뒤치다거리 이렇게 쓰지 않고요. 얘는 뒤에다가 도와주다라는 의미의 단어 치닥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와 치닥거리가 결합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드립다. 그죠? 세차게 마구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죠. 의도 나타내는 뭐뭐려고. 그죠? 그 다음에 뭐뭐려야 이런 것들. 뭐뭐려고 하여의 준말인데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집에 가려고 해 이렇게 써야 되지. 여기 어미 받침에 리을 붙여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해 이렇게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친해지려야 친해질 수가 없는 이렇게 써야 되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려고나 려야 같은 어미들은요. 그저 어미 쪽 받침에 리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시험에 표준어 규정에서 전통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뭐려고 뭐뭐려야 이렇게 써야 되지 어미 쪽의 받침에 절대로 리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뜩하다, 마음에 들만하다, 말쑥하다, 그 다음에 먼지떨이. 물론 털다라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동사로 털다가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도구에는 일관되게 떨이가 붙습니다. 그래서 먼지떨이, 재떨이 뒤에 나오지만 이렇게 쓰게 되고요. 왜 메스껍다, 메시껍다라고 하지 않죠. 속이 메스껍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무릎 쓰다. 이거 헷갈리지 않죠? 그죠? 당연히 우리 왜 무릎 쓰다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건 신체 부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발자국. 문학작품 같은 데서 가끔 발자국 이렇게 쓰게 되는데요. 발로 디딘 자국 해가지고요. 발자국. 역시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형태소 각각의 원형을 밝혀 쓰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베개. 그죠? 우리 왜 머리 밑에 뭔가를 받치다 했을 때 베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래서 그 도구에 쓸 때는 베개 이렇게 쓰게 되고요. 요거 어입니다. 어이. 베개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새 요거 본디에 생김새 얘기하는 거죠. 본새 이런 건 조폭들이 쓰는 거고요. 본새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봉숭아 이렇게 써야 됩니다. 꽃밭에서라는 동요 보면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활발하고 왕성하다 그랬을 때 한창 써야 되는데 이 동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봉숭아 한창 해가지고요. 어휘 차원에서 중요한 게 두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봉숭아 혹은 한자어로 봉선화도 표준어가 돼요. 우리 보통 이제 꽃 이름에 꽃 화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만 봉숭화, 봉숭화 이렇게 쓰게 되는데 꽃 화자가 들어가는 건 봉선화고요. 봉황 봉자에다가 신선선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유어로 썼을 때는 봉숭아 해가지고요. 이응, 이응, 이응이 일관되게 들어가는 겁니다. 봉숭아, 그 다음에 한자어로 쓸 때는 봉선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부수수 같은 거 가볍게 확인하세요. 그죠? 요거 가로 가로 가로로 획이 일관되게. 그죠? 뭐 이를테면 머리카락이나 털 따위가 어지럽게 일어나거나 흐트러져 있는 모양 같은 거 부스스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계 지방 부분이죠. 비계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비로소 의미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비로소 이렇게 쓰게 되고요. 비로소 같은 경우도 연상하실 때 이렇게 오가 들어간다고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비로소 해가지고요. 그죠? 비로서가 아니라 비로소 오 들어간다. 이런 일관성 우연히 확인되죠. 그 다음에 비비다 같은 거. 그죠?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섞을 때 비비다라는 단어 헷갈리진 않는데 흔히 잘못 쓰는 게 뭐냐면 신체 부위 같은 거 맞대어서 문지를 때 그죠? 엄마가 아이에게 뺨을 부비다 이렇게 쓰게 되는데 부비다라는 단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뺨을 비비다. 물론 밥을 비비다도 비비다고요. 그죠? 그다음에 뺨을 비비다 이렇게 써야 돼요. 부비다 아닌 겁니다. 그죠? 우리 그 클럽 같은 데서 한때 남녀가 밀착해서 추는 춤을 뭐 부비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쓴다면 비비비비 댄스라고 해야 돼요.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비비비비 댄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삭 이용료 같은 거 얘기할 때 그죠? 삭 이렇게 쓰게 되고요. 받침, 겹받침, 기역, 시옷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슴지 같은 거 요거 우리건이 발음할 때 서슴치, 서슴치 이렇게 잘못 쓰게 되는데요. 기분형이 서슴따예요. 그래서 서슴따에 어미치 붙어가지고요. 어떻게 써야 돼요? 서슴지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고요. 설거지나 수군거리다 이런 건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군거리다와 소곤거리다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작은 목소리도 속삭이다라는 건데 우가 들어가거나 오가 들어가거나 오오 이렇게 들어가야지 수근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억수 같은 거 뭐 세차게 내리는 비나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나 코피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 배운 사람 티 좀 내볼까요? 맞춤법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국수나 법석 같은 거 배웠던 거 생각나죠? 억수는 어쨌든 발음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적든 이렇게 적든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생각납니까? 된소리 표기에서 보세요. 한 단어에서
기역 받침 다음에 된소리 음절이 나타날 때 앞 음절에 같거나 유사한 음절이 없으면 얘를 뭐로 적지 않아요? 된소리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억수라고 발음은 하지만 표기할 때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거지라고 하지 않고요. 억지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얻다가 해가지고요. 이게 각각 어디에다가의 준말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줄 때 우리가 어제 저녁이 어저녁으로 주는 것처럼 얘는요. 요거 이와 에라는 모음이 빠지면서 줄게 되는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디귿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이 어저녁으로 주는 것처럼 남아있는 디귿이 받침으로 내려가서 얻다 이렇게 표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발음에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표기에서 자꾸만 헷갈리는데 어디에다가가 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디귿이 받침으로 내려가서 표준어 자체는 얻다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엔간하다. 그죠? 엔간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표준어에 꽤 가깝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건데 뭐 엔간하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발음이 살짝 어렵다 보니까 그죠? 앵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 많은데 엔간하다 니은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요. 한번 지울까요? 그래도 잘 쓰지 않습니까? 그죠? 글자체가 수정되는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예? 딱 이렇게 예쁜 펜치 필기체로 이게 칠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죠? 조금 글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그다음에 엔간하다 보시고 외톨이 같은 거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햄토리 때문에 표준어가 망쳤죠. 햄토리는 그 캐릭터고요. 그죠? 외톨이 해가지고요. 사람을 뜻하는 이 전미사 이가 붙은 겁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얘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햄토리가 생각이 났어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자, 움큼이라고 나와 있죠. 손으로 한 줌 쥘 만한 분량이고 그래서 연상할 때 손으로 한 줌 쥘 만한 분량 미음이니까 한 움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똑같이 미음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엔간하다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건데 얘도 웬만하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앵간하다나 웬만하다 둘 다요. 그죠? 받침에 니은이 일관되게 들어간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으스대다 으스스하다. 자, 뜻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다만 이제 으스대다 으스스하다 했을 때 획이다 가로로 간다는 거 이거 재밌죠. 그죠? 우리가 헷갈리는 단어들의 이런 일관성이 확인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자, 그다음에 인두겁이라고 했을 때 사람의 형상이나 탈 얘기하는 건데 얘도요. 두겁이라는 말 자체에 물건 끝에 씌우는 물건 그러니까 탈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탈 해가지고요. 어근 각각의 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인두겁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잔디 헷갈리지 않죠. 가끔 이게 이중모음 의로 표기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잔디에는 괜찮고요. 그다음에 신체 부위 중에서 장단지 같은 거. 빨간색으로 된 어휘들은 다 출제 어휘들입니다. 나머지도 참고 삼아 알아두셔야 되고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단지라고 했을 때 요거 명확하게 된소리로 표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먼지떨이처럼 재떨이도요. 도구 얘기할 때 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하다. 기본형이 조그마하다예요. 자꾸만 얘를 조그만하다 이렇게 잘못하는 경우 많은데 기본형 자체에 조그마하다 다 받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얘를요. 조그마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을 줄이면 조그만 이렇게 쓸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기본형 자체는 조그마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그마한 다시 쓰면 조그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짜깁기 같은 단어들. 자, 이제 짜깁기라는 게 여기저기 따와서 그죠? 글 같은 거 조합하는 거나 천 같은 거 조각조각 천을 모아서 꿰매는 거 얘기하는 건데 자꾸만 짜깁기라고 잘못 쓰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우리 왜 이런 거예요? 원래 짜깁기 하다가 천을 조각조각의 천을 모아서 꿰매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꿰매다라는 뜻의 양말을 깁다에서 꿰매다라는 뜻으로 있죠. 그러하듯이 글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따와서 쓸 때 우리가 짜 깊게 하다 조각조각의 천을 꿰매듯이 글 같은 것도 여기저기 따와서 쓸 때 그때 짜 깊게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꿰매다라는 뜻의 깊다의 손 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편을 뜻하는 말로 이쪽, 그쪽, 저쪽 할 때 그죠? 이쪽, 그쪽, 저쪽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짝, 그짝, 저짝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건 방언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아무짝 같은 경우는 아무짝으로 고정돼 있어요. 찌개 같은 어휘들은 헷갈리지 않죠.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다음에 천장. 지붕의 안쪽을 가로막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을 장자 써서 천장이라고 하고요. 천정이라고 하잖아요. 지붕의 안쪽을 판자로 막은 부분 해서 막을 장자 써서 천장 이렇게 쓰게 되고요. 천정이라는 말은요. 우물정자 써가지고요. 이를테면 물가 따위가 한없이 오르기만 할 때 우리가 천정부지 그런 식으로 쓰게 되는 어휘입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88쪽이에요. 처부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중모음 여로 처부수다라고 쓰든 단모음 어로 처부수다라고 쓰든 발음으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건데 우리 왜 처부수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왜 적을 무찌르다 공격하다 그랬을 때 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치다에서 온 말들은 다 그죠? 여기에 연결음이 어붙고 부수다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치어의 준말로 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치다에서 온 말들은 다 그죠? 연결음이 붙어서 다른 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어가 준 처 이중모음 여 쓰는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그다음에 자 우리가 뭐 일이나 생각 따위를 수습하여 처리하다 그랬을 때 추스리다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형이 추스르다입니다. 활용해 보면 붙이면 추슬러 그 다음에 몸을 추슬렀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게 되는 어휘들이에요. 추슬렸다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추슬였다나 그죠? 추슬렸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추슬르다 활용해서 추슬러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말음이 엇붙으면 추슬렀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 부위인데요. 장단지처럼 코 양옆으로 동그랗게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콧방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왜 망울 같은 경우는 눈망울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 양옆에 방울처럼 생긴 부분은 콧방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어휘들이 표준어 규정에 없는데요. 시험에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 통틀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죠. 기본형이 통틀다기 때문에 통틀어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할 일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 할 일 없다. 뭐 틀림없다 그랬을 때도 할 일 없다 이렇게 쓰게 되고요. 할 일 없다는요. 한 단어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없을 때 하나의 문장으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한 단어로 붙여 쓰는 할 일 없다는 없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랬을 때는 할 일 없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 끼칠 때 해꼬지가 아니라 해코지라고 하는 겁니다. 해코지가 아니라 해코지. 거센 소리 들어가 있는 게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허구한 얘도 정말 중요해요. 얘가 날이나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라고 했을 때 허구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허구에 하다가 붙어서 만들어진 용언이죠. 허구하다라는 말이 있고 당연히 하다를 활용하면 허구한 이런 식으로 쓰게 되죠. 한국인들이 라임을 좋아해서 이 허구헌 이렇게 쓰게 되는데 허구에 하다 결합해서 기본형이 허구하다고요. 이거 활용해서 허구한 날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개념 플러스 부분에 보면 역시 표준어 규정 자체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 음식 명칭 중에서 표준어 규정과 관련해서 가끔 음식들만 모아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보면 가자미 식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물론 식혜도 있고요. 식혜도 있는데 이렇게 쓰는 식혜는요. 말 그대로 생선 삭힌 거. 그러니까 젓갈 비스무리 한 거고요. 밥도둑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식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마시는 음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관련해 쓰는다 아이로 쓰는 식혜가 결합합니다. 세로로 볼게요. 그다음에 건더기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우리 배웠네요. 그다음에 김치국 나와 있죠. 김치 더하기 국해서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옷 적는 원칙에 부합하는 거고요. 다만 왼쪽에 보조란 잠깐 보세요. 우리 왜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음식, 국이 결합하면 100% 사이시옷을 적습니다. 100% 진짜 국어에서 100% 찾기 쉽지 않은데 이거 100%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루묵도 생선이기 때문에 식혜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늘쫑 같은 경우에 발음은 마늘쫑이라고 하는데 표기는 이렇게 예사 소리로 마늘종이라고 표기해요. 우리 왜 얘도요. 마늘에다가 종이 결합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이라는 게 파나 마늘 따위에 이 꽃줄기 끝에 달린 망울 얘기하는 거로 해서 마늘의 줄기와 관련된 어원이 이 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의 줄기에서 마늘, 그죠? 종에서 어근 각각의 원뜻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표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배웠던 원리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지속성이 있다고 했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명란젓은요 말 그대로 명태 알로 담근 젓갈이잖아요. 그래서 알란자 써서 명란젓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명란 이렇게 쓰지 않고요. 명란이에요. 알란에서 연상하시면 되죠. 명태는 뭐 이것저것 골고루 다 먹죠. 심지어 머리와 꼬리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기보다는 머리 부분은 육수 낼 때 쓰고 명태 얼린 게 동태고 그죠? 얼리지 않은 명태를 생태라고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말린 것을 북어라고 하고 뭐 황태 이런 것들 먹태 다 명태와 관련되는 거죠. 한국인의 밥상에 정말 친숙한 생선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가운데 줄 보죠. 명태, 식혜 역시 생선이기 때문에 모밀 아니고요. 메밀이에요. 여름에 그죠? 냉메밀 많이 드셨을 텐데 식당에 냉모밀이라고 쓴 데가 너무나 많은데요. 메밀이 정확한 겁니다. 메밀이 이렇게 되고요. 북엇국, 선지국, 순댓국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모음으로 끝나는 말에 국 결합하면 무조건 뭘 적는다고요? 사이시오 적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아구찜이 아니라 아귀찜입니다. 생선 이름이 원래 아귀예요. 그죠?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동작 그만. 그죠? 밑장 빼기냐?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싸늘하다. 그거 알잖아요. 그 타짜 원에 뭐 제가 대사를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않지만 경상도의 짝귀, 전라도의 아귀 했을 때 그 아귀가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이 소박이는 우리가 전미살 때도 배웠네요. 육개장 같은 거. 그죠? 육개장의 어원이 게장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았을 때 만만한 게 게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게에 된장을 풀어서 끓인 국인데 요즘에는 게를 먹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고기를 넣어서 똑같은 양념으로 끓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우리가 육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고기 이름이에요. 원래 이 물고기 자체가 이면수어입니다.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면수 구이가 아니라 이면수어 구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거 충격받지 마세요. 쭈꾸미 아니고요. 주꾸미입니다. 충격받으셨죠? 그죠? 주꾸미가 맞아요. 그래서 쭈삼볶음 절대 안 되고요. 주삼볶음, 주꾸미, 삼겹볶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명태 창자로 담근 젓갈인데 얘는 알이 아니기 때문에 창란젓, 이 창란이라는 말 자체에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명태 알로 담근 젓갈은 알란자 써서 란이죠. 명란젓. 그 다음에 명태 창자로 담근 젓갈은 창란이라는 말 자체에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창란젓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치 아니고 갈치입니다. 갈치조림. 그 갈치가 조류를 타는 거 보면 이렇게 서서 조류를 타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63빌딩 수족관에서 갈치를 봤는데 이렇게 서서 수족관 안에서 조류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마 갈치겠어? 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정말 갈치예요. 그래서 제주산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임시 그 편말도 아니고 그죠? 편말도 아니고 정식으로 있는 건데 왜 멸종 위기 정도 아닌데 제주산 갈치를 왜 수족관에 놔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서서 조류를 타는데 조명 받으니까 갈치의 몸통이 은색이잖아요. 그래서 한자로 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칼치가 아니라 갈치고요. 조류 타는 모습이 아니라 갈치 헤엄칠 때 이렇게 갈지자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갈치라고 하는 겁니다. 조류 탈 때보다 헤엄칠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갈지자의 갈치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복수 표준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강좌 마지막이에요. 둘 다 표준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와 예 이거요. 대답할 때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 다 된다는 거죠. 권기태 네, 권기태 예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라는 의미와 관련해 가지고요. 새와 소 둘 다 되는 겁니다. 쇠고기, 소고기, 쇠고기 맛 다시다, 소고기 맛 다시다 둘 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괴다 고이다, 꿰다 꼬이다, 쇠다 쏘이다, 죄다 조이다, 쬐다 쪼이다 보면 왼쪽이 준말이 형태죠. 예를 들면 괴다가 뭐의 준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이다의 준말. 그래서 오와 이 줄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상하기는 쉽죠. 다만 여기서 우리 왜 꼬이다 있잖아요. 이 꼬이다의 준말이
꿰다 이렇게 돼서요. 어쨌든 둘 다 표준어가 되는데 이 꼬이다에 이 뜻도 있어요. 이를테면 벌레 같은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뒤끌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유혹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어린애를 꼬이다, 어린애를 꿰다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유혹하다라는 의미로 본말 형태로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쓰임이 낯설 수 있는데요. 어린애를 꼬이다, 어린애를 꿰다 해가지고요. 둘 다 맞는 겁니다. 의미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어렵지는 않겠죠. 한번 보시고 나사를 조이다 같은 경우 어때요? 요거 하나만 짚을까요? 여기에 어 붙으면 그죠? 어떻게 됩니까? 예, 조이어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 형태 가능하다고 했죠. 어떻게? 예, 복습 겸 죄어 혹은 이거 줄이면 뭡니까? 조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연상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표준어 부분은요. 원리 적용하는 것보다 자주 쓰고 자주 틀리고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 암기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스텝 3 핵심 정리나 스텝 4 당락을 가라는 한 문제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우선은 우리 공부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반복하고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강은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